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주의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단히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어저께 드디어 밝혀졌죠.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이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라는 것은 지난번 칩스법이라고 해서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건데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회사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나 중국에 대한 신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중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는 그런 규제 조항이 붙어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실제로 발효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생산 물량의 약 40% 정도를 중국에 생산하고 있는데 그 물량은 대부분 다 중국 기업들에 의해서 소비되는 반도체 물량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공장에 대해서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유입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서 중국 공장의 효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됐죠. 이거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자체가 굉장히 첨단 상품이기도 하고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장은 6개월에 한 번씩 장비들을 개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이 6개월 사이에 반도체 기술이 발전한 것들을 따라가서 생산할 수 있는, 그래야 경쟁력 있는 생산 단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만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D램은 그런 생산 방식의 효율화 또 선진화를 통해서 다른 경쟁사들에 앞서가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D램 반도체 쪽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식의 생산을 중국에서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외부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 장비를 최첨단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로 가급적이면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만든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아니면 중국 기업으로 이 조달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감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 자산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이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근 5월달부터 해서 6월달 사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오른 이유가 이 미국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이 말한 데서 알 수 있었죠. 근데 이 정보가 미리 빠져나간 겁니다. 즉 미리 알고 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격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한 거죠. 이 미중 간의 반도체 이 패권 전쟁은 특히나 그러니까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이 첨단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또 첨단 반도체가 중국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만든 이 규제책입니다. 불공정 매매 행위이기도 하죠. 불공정 거래.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여기에 같이 가담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센카쿠 열도라고 중국명으로는 나오이다오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한번 부딪힌 적이 있죠. 그때 이후로 일본은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면 그때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하는 걸 중국이 중단하면서 일본은 히토류를 구하지 못해서 아주 큰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은 중국 내 첨단 기술이나 첨단 산업들을 다 빼왔고 또 이제 중국의 이제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히토류를 구입한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중국의 이 히토류 무기화를 피해가려고 노력해왔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칠 때 가장 크게 환호하고 달려들어서 동참한 게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일본에 대해서 이 반도체 분야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줬죠. 미국 기업들이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뭐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일본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본이 오히려 어부지리로 지금 이러한 이 반도체 시장을 늘려가는 그런 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기도 하죠. 자, 지금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서 미국과 지금 일본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는 끝까지 버티다가 최근 들어서 이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정책에 동의하기로 최근 들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네덜란드에겐 중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과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ASML이라는 회사가 정책을 바꾸게 된 거죠. 자, 재작년 그 반도체 시장의 그 전체적 글로벌 순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위고 2위가 인텔이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위가 퀄컴이고 4위가 SK 하이닉스였죠. 그만큼 1위와 4위 하이닉스가 아주 반도체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규모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순위도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D램 반도체 쪽에서는 1분기 때, 올해 2023년 1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때까지 감산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좀 괜찮았죠. 시장 점유율은 늘어났습니다. 근데 점유율 차이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폭 줄긴 했죠. 그리고 그 마이크론은 오히려 이 1분기 때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잃어버린 시장을 마이크론이 그동안 줍줍해왔다는 거죠.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반도체 2위 자리를 이 미국 마이크론에게 넘겨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가 2022년 3분기부터 감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삼성전자는 2023년 1분기까지 감산에 대한 말이 없다가 1분기 때 영업 손실이 겨우겨우 간간히 그냥 그 흑자를 기록했을 때 드디어 이제 감산에 대해서 동참을 하겠다고 나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 1분기 때 이제 2분기부터 이제 감산을 시작이 되니까요. 1분기 때 실적은 그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잃어버린 그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 이 3위였던 미국 마이크론에게 빼앗긴 거고, 마이크론은 그 덕분에 이 D램 반도체 시장 글로벌 2위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미국 마이크론이죠. 그런데 이제 이 미국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 보안 문제를 이슈로 해서 중국 내에 마이크론이 반도체 칩을 팔지 못하도록 하니까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마이크론이 잃어버린 시장을 괜히 밥상에다 숟가락에 얹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를 했고, 윤석열 정부는 기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부 그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어찌되었던 삼성전자 주가가 이 5월달 들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존에 서서히 오르긴 했지만 이 5월달 들어서 오른 게 폭이 굉장히 높은 강한 모습을 보였죠. 거래량도 좀 실려주고, 그리고 실제로도 삼성전자의 거래량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산 걸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1.94%에서 52.54%로 이 대부분의 이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힘이 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월달 그 중순부터 해서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49%부터 시작해서 51.87%까지 외국인 투자들이 사주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한 것은 바로 이 앨런 에스테베스가 미 상무부 차관이 벌써 미국 쪽에서 한국과 대만에 대한 그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유예하는 조치를 이제 연장할 거라는 게 벌써 지난달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고, 그러한 정보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먼저 넘어갔다는 걸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해설할 수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그때 다 같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도 안 좋은 뿐더러 그 미중 무역 마찰에 의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을 때라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살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산 건 이 미국 상무부의 이러한 유예 조치 연장을 미리 알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국내 문제가 아닌 해외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만 아는 그런 비밀 정보가 있었다고 하는 게 예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일이죠. 예전에 뭐 국가 신용 등급이 오른다든가 그럴 때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샀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아무리 뭐 미국 마이크론이 3등에서 2등으로 치고 올라갈 만큼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 칩 시장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루아침에 넘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 시장 내에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버티기는 하는데요. 근데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 6월 말에 끝나서 이제 반기 실적이 나올 텐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를 여전히 보일 가능성이 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산을 했기 때문에 감산에 따른 그 손실이 좀 적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공장에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이 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재고 자산이 계속 쌓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실제로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는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 만드는 족족 재고로 쌓여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올 1분기 때 벌써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치 재고를 쌓아놓은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 그렇게까지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중국 공장이 그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당장 이걸 포기하고 나서 SK하이닉스가 흑자를 낼 수 있다? 그건 어린 반품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의 단일 사업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위기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나마 이제 D램 이 시장 자체가 이 클라우드 서버들이 늘어나면서 증설하면서 이 D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이 반도체 칩들을 중국 기업들이 사가지 않으면 고스란히 재고로 쌓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들에 대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항상 외국인들 이 매매 동향은 지수 관련 대형주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사면 사는 이유가 있고 팔면 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사는 그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그 방향성으로 그 재료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그 어렴풋이나마 그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매매 동향은 항상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